예, 2월에서 3월로 넘어가는 주간인데요. 전략 세우겠습니다. 1월은 올해 1월은 정말 역대급으로 기억될 만큼 어려운 달이었고요. 2월은 조금 좋아질만 하는데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겹쳤고 3월은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주간 전략 세우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시장이 만만치 않네요. 네. 금요일은 이제 미국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협상한다고 기대감은 올랐는데 네. 우리 오를 차례에 또 선물 빠지면서 좀 흔들리고. 네. 네, 이번 주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은 좀 결이 다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리스크, 저는 이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지정학적 리스크로 지금 주식시장에 빠진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정학적 리스크로 시장이 빠진다라고 보는 분들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면 주식시장은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최근에 뉴욕 증시의 흐름들을 보면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가 주식시장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치는 건 아닙니다만 굉장히 많이 약합니다. 특히 기술주들이 많이 약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보다 저는 뉴욕 증시의 전반적인 흐름들이 좀 약해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고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미국이 흔들리는 것에 비해서는 좀 덜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지난주서부터 미국 시장이 테슬라 같은 경우 30몇 프로가 빠져도 국내 주식들이 그렇게 빠진 주식들은 없거든요. 이미 저는 바닥을 확인하는 구간에 있다.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좀 시작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 PBR 일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물론 기술적으로는 2,400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가치가 이것은 더 이상 밀어내기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저는 지금 일부 낙폭과대 종목들이 서서히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분할 매수 관점의 접근이 오히려 지금은 좀 배팅의 순간이 왔다라고 좀 공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서 V자로 반등한다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제부터라도 한 6개월 정도라는 시간을 정도라도 여유를 두고 투자하신다라면 의외의 성과를 좀 나타낼 수도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변동성은 남아있지만 바닥권에 진입을 했다고 본다. 주가 하락 가능성은 크지 않다. 조심스러운 매수 전략. 예, 분할해서 사면 되겠네요. 그죠? 한꺼번에 사지 그러니까 이제 말고. 우리가 보통 저는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사자라는 주의였는데 그게 이제 3,000에서 3,300에서 3,000 올 때는 바닥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만 이제는 2,700 이하면 바닥에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동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외환시장 얘기 좀 오랜만에 하겠습니다. 네. 환율이 달러원 환율이 1,204원 5원을 오가는데 우리 환율이 너무 1,200원대 사실은 워낙 약세인 거죠. 그렇죠. 워낙 약세죠. 그렇게까지 우리가 약세를 갈 이유는 없는데 너무 네. 1,200원 선이 좀 고착화되는 느낌이 있어서 부담스럽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1,200원이라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이제 하는 거죠. 일단 가장 먼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환율을 보는 것은 원화가 약세일 때는 외국인들이 빠져나간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죠. 원화가 강세일 때 외국인들이 환차익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온다라는 건데 최근에 외국인들의 흐름을 보면 물론 지금 요 며칠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만 환율에 덜 민감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환율을 볼 때 우리나라 자체 체력에 따라서 환율이 움직일 때 외국인들이 움직이지 지금 우리나라 환율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200원대 고착화되는 게 우리나라 체력이 아니라 달러에 이제 철저히 연동돼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것 때문에 달러 강세에 대한 어떤 기조 그리고 신흥국 통화 약세 이런 것들에 기인한 거지 우리나라 자체 체력에 기인했다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따라서 외국인들이 그것에 민감하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1,200원이라는 게 일단 우리 수출 경쟁력을 상당히 많이 갉아먹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화가 강세를 보여야 수출 부분에서 강세인데 원화가 약세를 보인다라는 것이 좀 어렵고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이렇게 원화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우리가 2월 달, 1월 달에 현재 무역 수지가 적자를 시현하지 않았습니까? 수출도 늘어났고 수입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주요 수입하고 있는 원유 가격이 지금 90달러를 유지하다 보니까 그리고 환율이 약세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적자를 보인 거죠. 따라서 대외 경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경쟁력을 다소 훼손할 수 있는 이러한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1,200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많은 외환 전문가분들께서 1,200원을 강하게 돌파할 것이다라는 의견은 아직까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200원 부분에서의 등락을 점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대략 우리 지금 체질상 그래도 한 1,120원, 30원 이 정도까지는 좀 내려가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1,200원 선에서 부담을 줍니다.
사실은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보다도 더 구조적인 문제는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통화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이제 3월 FOMC 이번 주에 베이직 발표되고요. 그렇습니다. 3월에 FOMC 있잖아요. 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통화 정책 속도에 영향을 좀 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설왕설래가 있는 예. 것 같습니다. 이제 15, 16일 날 이제 FOMC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FOMC 회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연준의 이제 스탠스는 어느 정도 시장에 예측 가능한 부분들을 좀 알려주고 시장에 대비할 시간을 준다라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최대한 지금 처음에는 25bp를 이제 대부분 생각하셨다가 최근에 나온 게 이제 50bp까지도 올릴 가능성이 이제 대두가 됐었죠. 극단적으로는 뭐 7월까지 100bp를 올린다 뭐 이런 발언까지 나오면서 시장의 우려감을 자아냈는데요. 어쨌든 시장은 50bp까지는 지금 각오를 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겠죠. 50bp까지는 시장에 있어서 영향은 중립적인데 문제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가를 고공행진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죠. 유가 고공행진을 한다라면 미국이 우려하는 인플레이션을 더욱더 자극시킬 수가 있지만 여기서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게 된다라면 가뜩이나마 이제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 세계 경제에 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일부 분석가들은 25bp 정도 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뭐 얘기들이 나옵니다. 뭐 일부는 공격적으로 일단 50bp까지 각오했으니까 50bp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이런 걸 보겠다라면서 완화 정책을 펼쳐주는 것이 좋다라는 분들도 있고요. 25bp가 또 적당하다라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또 반면에서는 25bp를 하고 다음번에 50bp를 하게 된다면 시장은 더 한 차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감을 표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제 제가 감히 예측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시장에 있어서 제가 수긍하는 부분들은 50bp를 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가는 게 낫지 지금 25bp를 하게 된다면 다음에 또 가능성이 열리면 시장은 또 한번 긴장할 수 있다는 면에 있어서 어찌됐든 지금 상황은 그러한 시나리오를 놓고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방향성과 변수는 그 정도 보고요. 이제 투자의 아이디어를 좀 섹터별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실 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뭐 뉴욕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성장주 기술주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해서 네, 그렇습니다. 큰 침체를 겪었는데요. 다시 좀 성장주를 보자는 미국도 그렇고요. 네. 우리도 보면 뭐 카카오 이런 거면 인터넷도 좀 올라오고 게임 이런 쪽 성장주에 대한 시각은 지금 좀 접근해도 됩니까 다시? 저는 뭐 성장주가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한 미국도 지금 20% 정도, 우리는 국내 증시도 3,000에서 지금 2,700까지 빠졌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항상 흐름을 보면 직전의 그러니까 올라왔었던 주식들이 조정 후에 올라갈 때 바로 올라간다라는 연관성은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작년 가을에 성장주들, 미국 같은 경우는 성장주들 올랐고 우리나라는 이제 게임 엔터 같은 이제 메타버스 NFT들이 올랐는데 이런 것들이 다시 올라가기엔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결국 이런 것들이 안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거기에는 많은 매물대들이 쌓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매물대들을 뚫고 올라갈 만한 강력한 모멘텀이 존재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장주들이라고 불리는 영역에 대해서는 재료들이 이미 다 노출이 돼 있습니다. 동일한 재료를 갖고 두 번 올리기에는 시장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쪽 성장주들의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물론 많은 투자자분들이 얼마 전에 산 주식이 빠지니까 뭐 다들 가슴이 아프시고 지금 사면 좀 더 싸게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한 전략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쉽지가 않고요. 현금이 있으시다라면 오히려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것도 하나의 현명한 대처 방안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쪽으로 조금 편안하게 눈을 돌릴 수 있는 섹터 가운데 하나가 이제 리오프닝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하고는 좀 거리를 두고 있는 쪽이 리오프닝인데요. 리오프닝도 뭐 여행, 항공, 카지노, 식음료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좀 돌고 최근에 이제 엔터주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리오프닝 전략 좀 주세요. 저는 리오프닝이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좀 단기 과열이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리오프닝이 올라가는 게 우리나라만도 아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추세다. 결국 코로나가 올 이제 상반기 때 정점을 찍기 전까지가 가장 춥죠. 지금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코로나 감염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결국 정점을 찍을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직접적인 지금 수혜를 보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우리나라 제주 노선 표를 황금 시간대 구하기 어려운 것처럼 미국은 자국 내 국내선 표를 구하기 어렵답니다. 그리고 자국 내 카지노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지금 호황세를 나타내고 있죠. 근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항공이나 여행, 카지노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자체 수요만 갖고는 어렵다라는 거죠. 따라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까지는 미국과 결이 다르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이전보다 리오프닝 관련주들, 여행 항공주들이 더 주가가 낮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부 종목 같은 경우 코로나19 이전보다 주가가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리오프닝 관련주는 조심해야 되고요. 특히 항공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유가가 $90면 항공유가 지금 2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작은 부담도 고려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도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많은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만 엔터주들 중요한 것들은 이제 실적 모멘텀이죠. 물론 오프라인 공연을 하게 된다라면 목말라 있던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과연 드라마틱하게 실적을 견인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뭐 게임주 같은 경우 우리가 메타버스 NFT로 끌어올렸습니다만 결국 중요한 게임이 흥행에 실패했다 이런 얘기들이 때문에 주가가 흘러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부분도 너무 좋은 쪽만 생각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균형 잡힌 시각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호재를 찾기가 사실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실적도 그렇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그렇고 금리 인상, 인플레 호재로 좀 여겨지는 쪽 하나가 있는데 바로 중국입니다. 네, 중국의 그렇습니다. 정책 모멘텀이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번 주말에 이제 정협 전인대 양회가 개막을 합니다. 중국 모멘텀하고 이번 주 일정 전략까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올림픽 끝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경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네. 지금 뭐 지준율을 인하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돈을 그나마 풀고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결국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5% 지금 경제 성장률 양해해서 이제 선언할 거다라고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월가에서는 지금 4%대까지 실질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죠. 중국이 4에서 5% 정도 성장률이라면 굉장히 낮아진 수준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공격적인 어떤 경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거에 우리나라 이제 일부 기업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죠. 저는 뭐 원전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국발 모멘텀을 좀 나타낼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월 말 월초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경제 지표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미국에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금리 인상의 어떤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지표만 보고 판단을 하지 분위기를 보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표들을 잘 보셔야 되겠고 3월 2일 날 베이지부, 그다음에 3월 5일 날 중국 전인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벤트를 좀 살펴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또 우리나라 선거로 또 들어가면서 정책이 또 바뀔 수도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기적으로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영주 소장의 주간 전략, 이제는 조금 조심스럽게 주식을 매수해도 괜찮을 구간이다. 정리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